사랑하는 독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즐겁게 들어주셨으면 하고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 실명을 당당히 밝힐 수 없는 50대 여성입니다.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여러분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저는 과거에 참으로 큰 잘못을 저지른 죄인입니다. 지금은 그 실수에 대해 참회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질 뻔했던 그 시절을 돌이켜보면 지금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정신이 아득해집니다. 제 행동에 대해 알게 되시면 여러분은 불편한 감정에 휩싸이실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터무니없게 들리시겠지만 저는 제 아들과 사랑에 빠졌고 그 뒤틀린 사랑 때문에 인간으로서 결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에 상세한 내막을 알게 되시면 아마도 손가락질하며 저를 비난하고 싶은 충동을 참기 힘드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때 부끄러운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드러내고자 합니다. 26살의 어린 나이에 저는 성공한 부동산 사업가와 결혼했습니다. 그 시절 저는 나레이터 모델 역할을 하고 있었고 그의 회사에서 일한 후 결국 그와 연애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은 진정으로 부유했습니다. 그 당시 그는 118억 원이 넘는 가치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고 수만 평에 이르는 토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와 결혼하는 순간 제 비참했던 삶은 마치 유리구두를 신은 신데렐라처럼 180도 바뀌었습니다. 하루 6만 원을 벌기 위해 주중과 주말을 가리지 않고 가게를 홍보하며 땀을 뻘뻘 흘리던 제가 이제는 골프나 테니스 같은 운동을 하며 땀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부유한 남편을 만나 저는 진정으로 제 삶을 역전시켰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결합이 11년을 채우기도 전에 비극이 닥쳤습니다. 남편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저는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과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제 운명이 가혹하다며 혀를 끌끌 찼지만 그가 남긴 막대한 유산 때문에 저는 남편을 잃은 슬픔을 크게 느끼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너무 일찍 떠나버린 남편에게 오히려 감사한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수년에 걸쳐 제가 엄청나게 부유하다는 것을 아는 몇몇 남자들이 제게 접근하여 결혼을 제안했지만 그들 중 단 한 명도 믿을 수 없을 만큼 높아진 제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 때문에 저는 재혼할 특별한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대신 연애에 있어서만큼은 저는 진정으로 제 마음껏 즐겼습니다. 수십 년 동안 저는 수많은 남자를 거치며 제 불타는 욕망을 열정적으로 불태웠습니다. 하지만 40대를 지나 50대에 들어서자 이상하게도 제 마음 한 구석이 마치 구멍이 뚫린 것처럼 텅 비어버린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제 삶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제가 자주 가던 골프장의 캐디였고 29살의 젊고 활기찬 남자였습니다. 전직 운동선수였던 그는 강하고 탄탄한 체격을 지니고 있었으며 그의 뚜렷한 턱선과 날카로운 시선은 부인할 수 없는 남성미를 발산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치 그가 남동생인 것처럼 저는 그와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그러다 저희는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점차 저희의 관계는 훨씬 더 친밀한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저희의 큰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연이어 불타는 밤을 함께 보냈고 저 또한 젊고 건강한 남자의 활력에 완전히 사로잡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누나운, 어제 저희가 만난 후에도 저는 밤새도록 누나를 그리워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함께 있는데도 누나를 더 보고 싶은 제 욕망은 더욱 강해질 뿐입니다. 내일도 저는 똑같이 격렬하게 누나를 갈망할 것 같네요. 이게 뭐예요? 입술에 꿀이라도 발랐나요? 어째서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이 그토록 달콤하게 흘러나오죠? 꿀 때문이 아니라 제가 진정한 사랑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나, 저는 정말로 누나와 사랑에 빠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어휴, 자기야. 그런 말 마세요. 우리 사이에 나이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나이가 있나요? 만약 진정한 사랑이라면 그런 장애물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그 남자는 저에게 다가와 적극적으로 구애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 또한 그를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 마음은 진정한 사랑이 마침내 저를 찾아왔다는 생각에 기쁨으로 설레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50세가 넘은 여자가 20대의 남자와 연애를 한다는 것, 그것이 다른 이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을까요? 비록 저는 이 남자와 평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가 두려워 그의 고백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남자가 제게 와서 완전히 기가 죽은 모습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누나, 저 큰일 났어요. 투자를 한번 잘못해서 제가 20살 때부터 캐디 일을 하며 겨우 마련한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갈 지경이에요. 어머나, 어쩌다가요. 그렇게 젊은 사람이 어떻게 집을 잃을 수 있죠?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인생이 바뀐다는 친구 말을 그냥 믿었어요. 제가 가진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았는데 불과 몇 달 만에 제가 힘들게 번 돈이 전부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어요. 누나, 저 이제 갈 곳이 없어요. 잠시만 누나와 함께 지내도 괜찮을까요? 뭐라고요? 우리 집에서 저랑 같이 살고 싶다고요? 누나는 어차피 그 큰 집에서 혼자 살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아드님은 결혼해서 자기 삶이 있으시고요. 맞죠? 지금 제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누나밖에 없어요. 누나, 제발 저를 구해주세요. 그 남자는 잘못된 투자로 인해 전 재산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집을 잃고 갈 곳이 없어져 저에게 그를 받아달라고 부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는 이미 한 이불 아래에서 연인들의 친밀한 악과도를 나누었으니 함께 사는 것이 무슨 큰일이겠습니까? 사실 이제 제 외로운 밤들을 매일같이 불타는 열정 속에서 보낼 수 있게 되었으니 저로서는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마치 신혼부부처럼 기쁨과 열정으로 저희의 나날들을 채웠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남자와 함께 살면서 저 또한 그 순간들이 너무나도 설레고 행복했습니다. 저희가 함께 산 지 한두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제가 연락을 끊고 지냈던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호기심에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시어머니로부터 쏟아지는 날카로운 말들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50세가 넘은 여자가 자기 아들보다 어린 남자를 집에 들인다는 게 말이 되니? 하늘에 있는 우리 명식이가 무덤에서 돌아눕겠다. 돌아눕겠어. 그런 짓을 하고 네 아들과 며느리 얼굴을 어떻게 보려고 그러니? 명식이가 남겨준 재산 가지고 제2의 청춘이라도 보내겠다는 거니? 이게 무슨 짓이야? 아니에요, 어머님. 그게 아니에요. 어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명식이가 죽었어도 너는 여전히 우리 집안 사람이야. 그 말은 네가 올바르게 처신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돌아가신 네 시아버지가 이 집에 잘못된 며느리를 들였다고 한탄하시곤 했는데 이제 보니 그분 말씀이 정확히 맞았네. 정확히 맞았어! 내 말 잘 들어. 그리고 감히 가볍게 듣지 마. 만약 내 귀에 이상한 소문이 더 들리면 맹세코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개처럼 너를 물고 늘어질 테니. 어떻게든 그녀는 알아냈고 제 시어머니는 제게 올바른 삶을 살라며 지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후 압도적인 자의식이 저를 감쌌고 저희의 공유된 공간에서 이 남자와 함께 사는 것은 감당하기 힘든 거대한 무게로 변했습니다. 자기야, 우리 큰일 났어. 시댁 식구들이 우리 둘이 동거하고 있다는 걸 알아챈 것 같아. 이웃들이 우리를 본 게 틀림없고 그 소문이 그 집까지 퍼진 것 같아. 세상에. 우리 완전히 망신당하게 생겼어. 이제 어떡하지? 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누나, 사실 제가 오랫동안 생각해온 것이 있어요. 저희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걱정하지 않고 당당하게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정말로 가능한가요? 그게 무엇인데요? 저희가 서로 사랑한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하지만 저희의 나이 차이 때문에 사람들이 저희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누나의 아들이 될게요. 뭐라고요? 당신이 아들이라고요? 세상에,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아들이라니? 나이 차이를 생각해보면 저희를 어머니와 아들이라고 불러도 이상할 게 없죠. 부디 저를 아들로 입양해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평생 함께하게 될 것이고 더 이상 아무도 저희에게 시비를 걸 수 없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라고요? 당신을 입양하라고요? 저희가 진심으로 서로 사랑한다는 사실만이 중요하고 저희 두 사람만 변하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사실 저희에게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의 제안이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만약 제가 그를 아들로 입양한다면 저희의 법적 관계는 명확해질 것이고 그래서 저희는 결코 헤어질 필요가 없게 될 것이며 제 시댁 식구들과 주변 사람들이 더 이상 저희의 관계를 의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체 없이 그를 제 가족관계 등록부에 양아들로 등록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그를 제 아들로 소개했고 제 시댁 식구들과 친아들 내외에게는 그가 제가 오랫동안 후원해온 아이였으며 이번 기회에 공식적으로 입양하기로 했다고 선언했습니다. 몇몇 의심스러운 시선과 약간의 소문이 있었지만 제가 그렇게 하기로 결심했다면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하여 저희는 이중생활을 계속했습니다. 밖에서는 어머니와 아들로, 그리고 집안에서는 끈적하고 친밀한 연인으로. 그를 제 아들로 입양한 후 저는 이상하게도 금지된 감정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것은 왠지 모르게 더욱 관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어머니와 아들이라는 역할극 시나리오를 만들어 밤의 강렬함에 굴복하며 저희의 역할에 완전히 몰입하곤 했습니다. 그런 종류의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은 스릴 넘치게 느껴졌고 제 나이에도 불구하고 저는 짜릿한 흥분을 느꼈습니다. 몇 달 동안 저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저희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관계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우연히 그의 휴대폰을 보게 되었을 때 저는 그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을 때 그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저는 무심코 한번 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것은 오직 연인들만이 나누는 그런 종류의 친밀한 말들로 가득 찬 한 여성으로부터 온 일련의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제 시야가 붉어졌습니다. 제가 그의 휴대폰을 더 깊이 파고들자 골치 아픈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는 여러 다른 여자들과 얽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봐, 내게 그렇게 말한 건 바로 너였잖아. 안 그래? 우리가 가진 것은 나이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그런데 내가 준 카드를 들고 젊은 것들이랑 어울리고 다녔어? 이게 네가 말하던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니? 그래? 정말. 누나, 왜 이렇게 사람을 귀찮게 해요?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누나, 머리가 있다면 좀 생각을 해봐요. 저는 20대라고요. 당연히 제 또래 여자들이랑 어울리는 게 더 재밌겠죠. 하지만 그건 그야말로 그냥 어울리는 것뿐이에요. 사랑이라는 감정은 오직 누나한테만 느끼는 거라고요. 내가 그걸 어떻게 믿으라는 거야? 나는 너와 함께 살고 싶어서 너를 양아들로 등록하기까지 했잖아. 그런데 넌 내 등 뒤에서 온갖 다른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런 널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 사랑을 꼭 표현해야만 그 존재를 아는 건가요? 그것은 마음과 감정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라고요. 왜 그걸 이해하지 못하세요? 그의 매끄럽고 같은 혀로 그 남자는 언제나 제 분노를 달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모든 것을 끝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매력에 사로잡혀 저는 그를 단호하게 잘라내지 못하고 그저 그가 제품으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말하죠. 표범은 그 점을 바꿀 수 없다고. 그 남자는 뻔뻔스럽게도 다른 여자들과 바람을 피우며 자신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제가 그의 휴대폰을 엿볼 것을 알고 별도의 휴대폰까지 마련했으며 그의 비밀스러운 만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이성을 잃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젯밤에 대체 어디 있었던 거야? 카드 명세서를 확인했어. 아가씨들이랑 놀기 위해 노래방에 갔다고 나와 있더군. 내가 그 노래방까지 전화해서 전부 다 알아냈다고. 정말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할 거야?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이제 제 삶을 조사하고 다니시는 건가요? 분명히 말씀드렸을 텐데요. 저는 이런 종류의 일을 견딜 수 없다고. 계속해서 저를 숨막히게 하실 건가요? 바로 이것이 제가 누나에게 질리기 시작하는 이유라고요. 왜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드시는 겁니까? 만약 계속해서 그렇게 집착하신다면 여성으로서의 모든 매력을 잃게 될 위험이 있어요. 저희는 사소한 일에도 다퉜고 격렬한 몸싸움조차 서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그 자식이 제게 주먹까지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남자가 대체 무엇이 그리 대단했을까요? 그럼에도 진정한 사랑은 변치 않는다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저는 그에게 격분했다가 다시 용서하기를 몇 번이고 반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술에 흠뻑 젖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가 취중에 내뱉은 말을 듣고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이봐요, 아줌마. 내가 미쳤다고 생각해요? 내가 당신처럼 늙고 메마른 아줌마 준을 사랑할 거라고 생각하냐고요? 이건 전부 당신 돈 때문이었어. 나는 그저 당신과 사랑 게임을 하고 있었을 뿐인데 당신은 그걸 실제로 믿어버렸다고? 그런데 당신, 아줌마, 내가 정말로 사랑에 빠졌다고 생각해서 내 말을 완전히 믿고 나를 아들로 입양까지 했다고? 세상에, 아줌마, 제발 살기 전에 생각 좀 해요. 생각 좀. 당신이 죽으면 당신의 그 막대한 재산이 전부 어디로 갈 것 같아? 당신 자식들한테 상속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당신 친아들이랑 내가 반반씩 나누면 나한테는 엄청난 이득 아니겠어? 바로 그래서 내가 희생정신을 발휘해서 매일 밤 당신과 침대에서 하얗게 불태운 거라고. 이제 알겠어? 술김에 진담이 나온다지요. 완전히 취한 그 자식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자기 진짜 속내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말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 정신을 차릴 수조차 없었습니다. 이 남자가 진정한 사랑을 상징한다고 믿고 그에게 헌신했던 제 자신이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 자식은 이미 제 양아들로 등록되어 있었고, 만약 제가 죽는다면 제 재산의 절반이 이 사악한 남자에게 상속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가슴을 찢고 세상을 뒤흔드는 배신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 그 자식에게 복수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무서운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그 남자를 영원히 지워버려야 한다는, 물론 그것을 해결할 법적인 방법들도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이 남자가 제 재산을 얻을 목적으로 제 양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면 저는 어떻게든 그의 상속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제 성취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저는 그가 제 사랑을 그런 식으로 조롱한 것이 얼마나 심오한 죄악인지를 그의 뼛속 깊이 느끼기를 갈망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그토록 무서운 결정을 내린 이유입니다. 저는 제 친아들과 며느리를 불러 그들에게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제가 양아들로 들인 그 남자가 결국에는 오직 제 재산을 위해 저를 조롱했을 뿐이며 저는 결코 그를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만약 제가 이 자식을 잘근잘근 씹어 삼키지 않는다면 죽어서도 후회로 가득할 것이라며 그들에게 저를 도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저는 오직 그렇게 함으로써만 제 재산이 온전히 그들에게 상속될 것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안 돼요, 어머니. 하지만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겠어요? 만약 발각되시면 어머니 인생은 망가지게 될 거예요. 너희 둘이 나를 도와준다면 우리는 그를 자연스럽게 제거할 수 있어. 그 자식 건강에 너무 신경 써서 매일 홍삼즙을 마시거든. 거기에 수면제를 타서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나서 거실에 있는 벽난로의 밸브를 살짝만 열어두면 그는 중독되어 조용히 생을 마감하게 될 거야. 이것이 내 계획이다. 그저 매우 위험한 계획처럼 들려요. 그가 다른 여자들에게 쓰려고 내게서 가져간 돈이 이미 1억 원이 넘어. 나는 그 돈도 전부 되찾을 거야.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도와주기만 한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줄게네. 재산과 심지어 내가 그놈 앞으로 들어놓은 생명보험금까지도. 사람들은 말합니다. 여자가 한을 품으면 5월과 6월에도 서리가 내릴 수 있다고. 그 순간 제 생각은 오로지 그 악당에 대한 응징의 욕망으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이것이 제가 밤에 팔다리를 뻗고 편히 쉴 수 있는 유일한 길처럼 보였습니다. 결국 제 아들과 며느리는 제 계획에 동참하기로 결정했고 저희는 그 남자의 삶을 끝내기 위한 잔인한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제 아들과 며느리는 의도적으로 저희 집을 방문하여 쾌활한 분위기 속에서 그 남자와 술을 마셨습니다. 저는 심지어 수면제를 탄 홍삼즙까지 그에게 먹였습니다. 과도한 음주에 수면제까지 더했으니 그의 생각이 안개 낀 혼미 속으로 빠져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희는 그가 의식을 1차 거실 바닥에 그를 눕혔고 벽난로의 연통을 살짝 열어두었습니다. 그 후 저는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가 잠들어 있는 거실이 곧 연기로 가득 찰 것이고 그 남자는 결국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제 가슴은 두근거렸지만 저는 이것이 모두 그가 자초한 일이라는 인과응보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려 애썼습니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고 다음 날 제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대체 무슨 일입니까? 제가 거실에서 차갑고 생명 없이 발견하리라 예상했던 그 남자가 대신 편안히 앉아 텔레비전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너무나도 놀라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아, 누나? 돌아오셨어요?
무슨 일이에요? 왜 그렇게 놀라? 아, 혹시 내가 죽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도 멀쩡해서 놀랐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봐요. 내가 누나를 모를까 봐요. 거짓말할 때 눈밑이 파르르 떨리잖아요. 지금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다고. 내가 누나의 그 비열한 계획을 모를 줄 알았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모르는 척해도 소용없어요. 나는 이 순간을 예상했기에 빈 홍삼즙 봉지를 보관해뒀지. 이걸 분석하면 수면제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원수처럼 나를 보던 누나 아들이 갑자기 술을 마시자고 하는 것도 이상했고, 누나가 직접 홍삼즙을 가져다 주는 것도 이상하더라고. 그러다 정신을 팍 잃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연통은 열려 있었고 그 순간 누나랑 누나 아들 그리고 며느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더라. 내가 이 추운 날 거북이처럼 네 발로 기어서 겨우 빠져나왔다는 거 알아? 자기 지금 소설이라도 쓰는 거야? 내가 무슨 범죄자도 아니고 왜 그런 짓을 했다고 그래? 오해일 뿐이야. 정말로 오해라고. 그래요. 나 방금 병원에서 퇴원했어. 의사가 수면류, 돈물질 때문에 의식을 잃은 것 같다고 하더라. 진단서에도 명확히 쓰여 있다고.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계속 부인할 거야. 지금 당장 경찰 부를까? 이거 성분 분석 좀 해달라고 해볼까? 정말로 그렇게 할까? 그의 위협적인 어조에 놀라 저는 마침내 제 죄를 자백했습니다. 저는 그가 취중에 내뱉은 말에 너무나도 화가 나서 그를 죽이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비웃음을 터뜨리며 터무니없는 요구를 했습니다. 와, 이거 정말 미쳤네. 미쳤어. 지금 누나가 한 말 전부 녹음된 거 알지?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지를 수 있어? 살인미수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 몰라? 분명히 말하지만 나 이거 절대 용서 못해. 언론에다 뿌리고 공론화할 거야. 간방 가서 콩밥을 질리도록 먹어봐야 누나가 정신을 차리겠지? 자기야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그러면 애초에 사람을 왜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내 돈이 욕심나서 날 유혹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유산 상속 때문에 양자로 들어온 거잖아. 그러면 자기한테도 책임이 있는 거지. 안 그래? 그렇다고 해도 당신이 한 짓이 제가 한 짓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럼 법정으로 가서 누가 더 큰 죄를 지었는지 따져볼까요? 이건 논할 가치도 없습니다. 당신은 즉시 수갑을 차게 될 겁니다. 대체 정신이 있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 점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만약 당신의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다면 저에게 현금으로 10억 원만 주십시오. 그러면 조용히 파양 절차를 밟고 이번 일은 없던 것으로 해주겠습니다. 뭐라고요? 10억 원? 10억 원이 장난으로 보이십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과 당신 아들 그리고 며느리의 인생값으로 10억 원이면 싼 것 아닙니까? 세 사람 모두 살인미수죄로 전과자가 되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잘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함께한 추억이 있기에 제가 관대하게 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 악당은 뻔뻔하게도 제게 10억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자신 또한 잘못한 것이 있으니 10억 원이면 모든 것을 깔끔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즉시 언론에 알려 일을 크게 만든 다음 어떻게든 법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솔직히 그 상황에서 제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부동산 일부를 처분하여 현금 10억 원을 마련할 수밖에 없었고 그 모든 돈을 인마금융으로 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제 분노와 울분을 표현해서 무엇하겠습니까? 늙은 나이에 잘못된 남자를 만나 재산을 잃었지만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려 했던 제 죄가
너무나도 커서 단 한마디 변명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10억 원이라는 돈으로 제 죄를 덮을 수 있었다는 것이 다행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남자들에게 아주 작은 애정조차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젊은 남자들의 육체적 매력은 도저히 끊을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요즘은 용돈벌이를 하려는 젊은 친구들에게 두둑한 용돈을 지불하고 순전히 제 육체적 욕망을 해소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으로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억울하고 원통한 제 마음을 아주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얼마나 분통이 터졌으면 여러분께 이렇게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질책의 말씀도 좋고 비난의 말씀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사려 깊은 조언 한마디를 갈망하며 이만 저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